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3학년 1학기 수학 3단원 2차 방정식의 두 번째 부분인 2차 방정식의 활용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죠? 하지만 오늘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라는 공식을 두 가지 정도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암기를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신경 써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다시피 배울 내용도 많지 않으니까 암기에 더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해주세요. 그럼 바로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부터 개념 설명 들어갑니다. 근해 공식은 말 그대로 근을 구하는 공식인데요.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방법은 1차 방정식보다 비교적 어려웠죠?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공식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항상 통하고 쉽고 간단한 공식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공식을 수학자들은 생각을 했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입니다. 먼저 일반적인 근해 공식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을 꼴인 2차 방정식의 근을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꼴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공식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할 것은 더 없고요. 그대로 암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좀 예외적인 부분인데요. 1차 항의 개수가 짝수일 때의 근해 공식입니다. a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는 0의 꼴인 2차 방정식에서 통하는 근해 공식이에요. 프라임이 뭔지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프라임에 대한 설명부터 간략하게 해드릴게요. 먼저 프라임은 2분의 1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b'은 그냥 b와 같은 거죠. 2를 곱하고 다시 프라임으로 2분의 1을 해주었으니 2b'은 b와 같은 거예요. 하지만 1차 항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근해 공식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 약분해야 할 것이 많이 생겨 공식이 귀찮아지니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의 근해 공식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바로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입니다. 이렇게 1차 항의 개수가 짝수일 때 통하는 근해 공식이 있는데 이 근해 공식은 사실 외워두셔도 되고 안 외워두셔도 상관은 없어요. 일반적인 근해 공식에 대입을 해도 모두 다 성립을 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외우시면 좋긴 한데 나중에 계산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근해 공식의 유도 과정도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해 공식의 유도 과정. 유도 과정이라는 말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유도 과정은 말 그대로 유도하는 과정인데 유도란 이끌어내는 거예요. 근해 공식을 이끌어내는 과정이죠. 근해 공식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유도되어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사실 깊게 알아두실 필요는 없고요. 가끔 문제들 중에 어려운 문제들은 유도 과정을 넣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냥 짚고 넘어가는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여기서 a는 0이 아닌 꼴의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양변을 a로 나눈 후에 이항과 전개, 그리고 좌변을 완전제곱식으로 만드는 꼴의 계산을 통해서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인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근해 공식을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근해 공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부분으로 이 2차 방정식의 근해 개수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에 따라 근해 개수가 각각 2개, 1개, 0개로 바뀌게 됩니다.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라면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오게 되는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에 씌워져 있는 부분이 양수가 된다면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와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서로 다른 두 근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만약 0이라면 중근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상관없이 루트 0은 0과 같기 때문에 중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음수라면 그는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는 없기 때문에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음수라면 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푸는 방법을 간단하게 4단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지수 정하기. 첫 번째로 문제의 뜻을 이해하고 x, y 등의 미지수를 설정해주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방정식 세우기. 1단계에서 설정한 미지수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세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정식 풀기. 2단계에서 세운 2차 방정식을 풀어내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 확인하기. 물론 1, 2, 3단계도 모두 중요하지만 4단계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해가 뜻에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확인하셔야 할 것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하고자 한 것이 맞는지.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 중 어려운 문제들을 보면 구한 두 근을 다른 식에 대입하여 그 식의 값이나 근을 구하라고 하는 경우도 간혹 생기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구하고자 한 것이 과연 이 근이 맞는지 다시 한번 봐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뜻에 맞는지입니다. 길이나 사람 명수 같은 경우에는 구한 근이 음수이진 않은지, 혹시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은 단위를 썼는지입니다. 활용 문제에서는 단위까지 써줘야 하는 답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3단원 2차 방정식의 두 번째 부분, 2차 방정식의 활용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